애플이 선을 넘네. 아이폰을 팔다 이제 돈 장사까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애플, 우리가 핸드폰 파는 회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애플이 애플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뭐지? 핸드폰을 파는 회사가 통장을 출시해? 근데 그 통장의 금리가 상당합니다. 미국 시중은행의 금리의 10배 정도 주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이 단순히 제조업을 넘어서 이제는 금융까지 진출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금융권들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애플 통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금융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사가 된 애플인데 이게 애플이 애플 통장을 왜 출시할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의문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이런 금융권에 좀 진출을 하고 싶어 했어요. 돈은 엄청 많잖아요. 돈도 많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상당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죠. 그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서 금융권에 진출한다면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 먹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는지 자꾸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가 나오면서 애플페이가 삼성페이를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삼성페이가 너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쓰려면 또 기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매장에서 기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카페 시차 같은 경우도 거의 30만원 가까이 주고 이제 애플페이가 되는, 결제가 되는 기계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애플페이를 쓰려고 해도 애플페이가 적용되는 매장이 많이 없죠. 근데 아무튼 애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애플 통장까지 나왔다. 근데 이 애플 통장의 금리가 상당하다는 거죠. 바로 4.15%. 미국의 평균 예금 금리는 0.37%예요. 미국은 금리가 높긴 한데 예금에다가 돈을 맡겨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평균 예금 금리보다 무려 거의 10배가 넘게 지금 금리를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애플 통장에 넣어두는 것만 해도 저 정도 금리를 준다는 거죠.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굉장히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2012년에는 애플 월렛이 나왔고요. 애플 지갑. 2014년에는 애플페이가 나왔는데 실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거의 10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애플페이가 나오긴 했지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에는 개인 간 송금이 가능한 애플 캐시가 나왔고요. 2019년에는 애플 카드를 출시했죠.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달에는 선구매 후 지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단 사고 나중에 이제 지불하는 신용카드 시스템 같은 건데 단기 대출도 출시했어요. 2013년 4월에는 고금리 저축계좌 연 4.15%의 금리를 주는, 예금이에요. 적금이 아니고 예금 금리를 주는 고금리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이렇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플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죠. 브랜드도 있고요, 사용자도 있고요, 기기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출시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애플이 은행권에 진출하겠다, 우리가 이런 상품을 내놨다, 이렇게 출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돈 장사가 가장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애플 통장의 조건도 좀 파격적인데요.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없는데 물론 이제 애플이 따로 뭘 하는 건 없으니까, 자기들이 따로 뭘 하는 건 없으니까 수수료는 받지 않고 최대 한도도 25만 달러, 3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5% 금리다, 이거 되게 좋다 하고 가봤더니 월 10만 원씩 가능하다,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여기는 최대 한도가 3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3억 3천만 원을 넣으면은 4%면은 대략 한 1200만 원, 1년에 이자가 1200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애플이 애플페이를 이제 국내에 최근에 이제 상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계좌를 출시를 했죠.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는 애플 계좌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조만간 오긴 오겠죠. 휴대폰을 팔다가 이제 금융사로 탈바꿈하는 이유는 이제 SVB 우리 사태 알고 있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금융권이 불안하다 보니까 무려 이제 79조 원에 달하는 돈이 인출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돈을 막 인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79조 원 상당의 돈이 지금 어디 갈 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돈을 좀 우리가 끌어와야겠다.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올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이라는 약간 신뢰성 있는 브랜드에다가 높은 이자를 주는 애플 계좌를 만들어서 애플 금융으로 돈을 좀 흡수하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좀 다분하죠.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은 아마도 좀 쇠퇴해 갈 겁니다. 기존의 은행들은 단순히 그냥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고 뭐 돈을 빌려오고 이런 역할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융합 사회로 나가잖아요. 뭐든지 다 이제 융합이 됩니다. 아이폰을 쓰면서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애플 계좌를 통해서 뭐 고금리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죠. 이 애플 통장이 발표된 날 미국 중소은행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4%까지 주가가 떨어진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제 기존 은행들한테서 이제 바라는 바가 별로 없는 거죠. 기존 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 저런 어떻게 보면 거대 IT 회사들이 잘 깔린 인프라를 바탕으로 금융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 중소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많이 없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중소은행이 파산할 확률이 높을까요? 애플이 파산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중소은행이 위험하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폰이나 뭐 맥북, 아이패드 이런 곳에서의 판매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 이후에 첫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휴대폰을 뭐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번 쓰면은 뭐 이 정도면 계속 쓸만한데 또 새로 나왔지만 뭐 달라진 게 많이 없는데 카메라가 조금 좋아졌다 뭐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제품을 잘 바꾸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애플의 매출 감소가 거의 뭐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이대로 계속 물건만 팔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금융권에 진출해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애플이 금융권에 진출하는 걸 지켜보면 되는 거죠.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잘 정착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래도 기존의 금융권이 공고히 자리를 다지면서 애플의 진입을 잘 막아내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웬만큼 그 지지선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고금리 영향으로 많은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예전만 하더라도 뭐 140불에서 150불 정도 했는데 뭐 고금리 상황인데 지금 166불까지 올라왔어요. 이 말은 애플 자체가 좀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이다. 제가 주식비법서 책에도 적어놓은 내용이죠. 하락장에 잘 버티는 종목은 좋은 종목일 확률이 높다. 저렇게 금융권에도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금융권에 진출하는 게 생각보다 소비자들한테 통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애플의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애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